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상속사건 특화 로펌, 법무법인 천명의 경태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인이 증여나 상속을 받지 못하였거나 혹은 받았더라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 이상의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서 아직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 상속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어떤 상속인이 얼마를 상속하게 될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유류분이 발생할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을 먼저 청구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이미 많은 재산을 취득한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오히려 실무적으로는 서둘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재산 분할은 별개의 제도이지만 두 제도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는 매우 강력한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시도하다가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약 상속재산 분할이 안 끝났으니 유류분 청구는 나중에 해야지 하고 기다리다가는 유류분 권리 자체가 시효로 소멸해버릴 수 있습니다. 분할 협의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류분 청구와 상속재산 분할 두 절차는 대상과 목적에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만 대규모의 재산을 넘겨줬거나 유언으로 전부 몰아준 경우 내 최소한의 목, 즉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청구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남겨놓은 재산을 두고 상속인들끼리 누가 무엇을 가질지 나누는 절차입니다. 만약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내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면 남아있는 재산의 분할 여부와 무관하게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상속재산은 유류분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순상속분액은 해당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을 이익을 뜻합니다. 즉, 남은 재산에서 내가 가져갈 몫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야 유류분이 얼마나 부족한지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민사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함께 청구하고 유류분 소송을 담당하는 민사재판부에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순상속분액이 확정될 때까지 유류분 소송의 재판 절차를 잠시 추정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후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특정 사전증여 재산의 존재와 금액이 충분히 다투어져 확정되었다면 유류분 사건에서도 그 판단 내용이 유력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별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법원이 기존 판단과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천명은 지난 20년간 오직 상속 한 분야에 집중하며 단순한 소송 대리를 넘어 상속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 업무를 깊이 있게 수행해왔습니다. 유류분 산정부터 반환 청구까지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는 것. 그것이 수많은 분들이 상속 특화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천명을 믿고 찾아주시는 이유입니다.